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의 테러 제재가 길어지며 오히려 유럽을 비롯한 서방국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부족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유럽이 미국의 뒤통수를 치는 국면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중국은 대놓고 서방국들의 러시아 제재에 반하는 행동을 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앞서 미국과 유럽의 테러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출을 막는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경제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비롯한 자원 수출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막으면 러시아의 경제는 자연스럽게 위축될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겨냥한 서방의 에너지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관계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실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의 석유 장사가 우크라이나 전쟁 전으로 돌아갔다며 29일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민간 국제금융기관 연합체인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러시아가 올해 1에서 7월 올린 석유, 천연가스 매출은 970억 달러, 약 130조 원입니다. 그 가운데 740억 달러, 약 100조 원은 석유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21세기에 전쟁을 하면서도 앉아서 130조 원을 번 것입니다. 이에 엘리나 리바코바 IIF 차석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에 현금이 넘쳐나고 있다고 말했으며 국제에너지기구는 러시아가 올해 7월 원유, 석유 제품을 하루 740만 배럴씩 수출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는 미국, 유럽연합 등의 제재에도 작년 말보다 겨우 60만 배럴 정도 줄어든 규모인데요. 심지어 수출량은 줄었지만 월평균 매출액은 고유가 때문에 작년보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아무리 중국과 인도,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샀어도 유럽과 서방국들이 안 사고 있는데 어떻게 수출량이 줄지 않은 것인지 미국은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 러시아 자원을 수입한 중국이 이를 유럽에 되팔았고 중국은 이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하고 중국의 배만 계속 불려준 셈인 것입니다. 물론 유럽도 에너지 부족이 심각해져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터라 중국으로부터의 가스 수입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럽도 분명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중국으로부터 가스를 얼마나 많이 샀는지 유럽 국가들의 가스 비축량이 오는 11월까지 80%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로써 결국 미국이 아무리 러시아를 제재해봤자 유럽만 고유가로 힘들어지고 러시아는 지금까지 타격을 입지 않고 있던 것이죠. 이에 전문가들은 러시아 제재는 처음부터 실현하기 어려웠던 것이며 제재에 앞장서던 유럽도 자신들이 힘들어지자 미국의 뒤통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미국이 책임져주는 게 아니니 결국 자신들이 살 길만을 찾는 것입니다. 한편 유럽의 뒤통수를 맞은 미국은 우방국인 일본에도 당황스러운 국면을 맞았는데요. 앞서 러시아 제재 초기 당시 유럽국들은 러시아의 사할린 프로젝트에서 모두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사할린 프로젝트에서 철수하지 않았으며 러시아의 부탁을 단행해 결국 계약을 연장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시아에서 가장 미국과 우방국으로 여겨지는 일본이 이러한 행보를 보이자 미국은 실망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도 유럽국들처럼 살기 위해서 미국과의 동맹에도 러시아의 에너지 사업을 벌이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쿼드 연합국인 인도는 우크라이나 사태 전에는 손도 안 대던 러시아산 석유의 수입을 정부 방침에 따라 하루 100만 배럴까지 늘렸습니다. 인도 국영업체인 인디언 오일은 심지어 러시아 국영 석유 기업 로스네프트와 2028년까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문가들은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러시아의 자원 수출이 끊기지 않고 유지되며 러시아가 서방의 생각보다 타격을 입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모습을 중국이 보고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대만을 상대로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서방이 아무리 제재를 해도 러시아가 에너지 하나 때문에 타격을 받지 않는다면 중국도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서방의 제재가 계속돼도 에너지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사용하기 때문에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들은 더 많은 러시아산 자원을 수입하고 있으며 지금도 러시아 제재를 하지 않는 나라가 100개국 이상에 달하며 이는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러시아는 고립되기는커녕 자국의 가스 매장량은 100년치에 달한다고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우려되는 것은 러시아가 독일에 이어 프랑스에도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지난달 가스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이지만 앞으로 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유럽국들이 하나둘 늘어나면 유럽의 경제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처럼 유럽부터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국들이 미국의 뒤통수를 치는 반면 한국만큼은 다른 국가들과 같은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한국은 미국과 서방국들의 자원을 운반시키는 고품질의 LNG선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품질의 LNG선은 한국 외에는 공급할 나라가 없는 실정입니다. 표면적으로 한국은 선박 건조만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현재 미국 내부에서는 한국의 방산 위상이 미국과 서방국들의 안보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여러 국가들의 전력 공백이 생겼고 국방 강화가 필수가 되었는데 여기에 필요한 무기를 미국이 모두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미국산 무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한국 방산 영역이 넓어지면 결국 미국에 이롭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산 무기가 없으면 거의 대부분 러시아 또는 중국산 무기를 수입할 텐데 이렇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러시아산 무기가 아니라 한국산 무기를 수입한다면 미국도 걱정이 없는 것이죠. 또한 한국 무기는 미국 무기와 상당한 호환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비상시 즉각적인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할 때도 엄청난 메리트가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일각에서는 미국이 백날 쿼드, 오커스, 파이브 아이즈를 해도 무기만큼은 통합이 안 됐는데 미국도 못했던 일을 한국이 하고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는 미국의 전기차 차별법을 말하며 이제는 미국과 협력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기차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완성차 업체들의 불똥이 튄 상황인데요. 한국에 와서는 삼성과 현대, SK 등 대기업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아가더니 한국의 뒤통수를 치냐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미국에서 이를 알아차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 완공을 앞둔 조지아주의 버디 카터 하원 의원은 이 새로운 전기차 세액 공제는 미국의 주요 전략적 무역 파트너이자 오랜 동맹인 한국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법 개정 가능성에 대한 한국의 질문에 쉽진 않겠지만 반드시 시도할 것입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바로잡을 법안을 제안할 겁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카터 의원은 이 법이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에 처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미국의 근시안적인 정책 결정으로 한국이 불편을 겪는 상황도 인정했습니다. 한편 현재 한국은 미국의 한국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해당 조항을 현대차 조지아주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유예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최종 조립국의 범위를 북미뿐 아니라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국내 네티즌들은 미국의 결정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미국과 공조하고 있는 것이 많고 안보 협력도 하고 있으므로 관계를 축소할 수는 없지만 1차원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대체 시장을 찾아야 하는 국면입니다. 벌써 대안책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공장을 세우자는 주장이 나온 것이 그것이죠. 한편 한국이 앞선 전기차 문제에서 미국에 항의를 하는 것도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전과 다르다는 뜻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애초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 자체가 한국의 기업들이 우수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미국이 유럽과 일본의 뒤통수를 맞은 만큼 한국에 그에 따른 대우가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입니다.